세계 각 나라 수도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역시 한국에 제법 알려진 스톡홀름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이며 2024년 기준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서울대학교처럼 스웨덴을 대표하는 대학교라고 누구나 인정하지만 사실상 다양한 분야를 넓게 가르치는 종합대학교들은 전공 분야별의 인지도와 연구 성과대로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와 다른 북유럽의 상식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를 가장 널리 알리고 있는 연구 분야는 사회정책 및 행정, 환경과학, 지구물리학, 지질학,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및 현대 언어 등입니다. 각각의 분야는 세계적인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꼽히며 특히 사회정책 및 행정 분야는 세계 10위권에 항상 들 정도로 유명한데 스웨덴의 정책과 복지 시스템을 이끌어왔고 현재에도 국가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1904년 정식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고 1960년 4개의 큰 분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가 됩니다. 1477년에 웁살라, 1600년대 종합대학이 된 룬드에 이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요테베리 그리고 네 번째로 스웨덴의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의미는 스웨덴 최초의 여성 교수를 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1889년 수학과장이 된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는 스웨덴은 물론 북유럽에서도 첫 여성 교수이며 유럽에서도 세 번째입니다. 스톡홀름 대학은 종합대학인 만큼 다방면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기준에서 상상하는 부속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이나 약학, 간호대학은 없습니다. 주로 기초학문과 함께 국가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공은 크게 인문학, 법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네 분야로 나눠진 가운데서 선택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1970년대 이후로 주요 시설들은 프레스카티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국립도시공원 안에 캠퍼스가 지어졌으며 공원 안에 여러 박물관과 식물원, 스포츠 시설과 함께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프레스카티 캠퍼스 외에도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 캠퍼스들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릭손을 비롯한 스웨덴의 IT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스타 지역에는 컴퓨터와 시스템 사이언스 분야의 캠퍼스가 있으며 현재도 계속 확장 중인 알파노바 캠퍼스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옆에 위치하여 두 대학 간에 폭넓은 연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는 10,000명에 가까운 해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사 학위부터 스웨덴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비는 자연과학부가 평균 1년에 14만 크로나 약 1,85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다른 3개 학부의 경우는 1년에 약 9만 크로나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톡홀름의 생활비를 계획해야 하는데 스톡홀름 대학교는 시내 곳곳에 제법 많은 학생 거주시설과 아파트 단지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스톡홀름 대학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와 국가를 위한 바탕이 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일 먼저 리드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가 과연 서울 여러 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국가를 위한 미래 연구와 정책을 함께 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거주시설, 취업과 창업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서울과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와 정책을 얼마나 리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순위에도 사실 뒤처지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만 우리는 대학 순위를 따지고 있는 창피한 모습입니다.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부터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립, 종합대학교는 왜 세워졌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